연애 때 한번 바람을 폈어요. 네. 근데 이제 싹싹 빌어서 결혼을 했죠. 근데 이제 그분들은 이제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외도를 하잖아요. 한 번이 안 해요. 습관성으로 해요. 그런 분들은 이혼을 안 해요. 오히려 걸리잖아요. 헤어져요. 습관성이기 때문에 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은 거죠. 이 사람하고 이성하고 계속 연을 맺으면서 몰래 만나고 이러는 게 아니고요. 만남 즉시 헤어져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걸리면은 바로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고 다시 또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꾸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또 새로운 이성을 만나고요. 다시 돌아오겠지. 약간 이런 거구나. 저의 말을 진짜 믿으세요, 진짜. 요즘에 이제 30대들도 미혼율이 엄청 높고, 그다음에 이제 83년생인가들도 이제 보통 이제 40이 다 됐는데도 결혼 안 하는 사람 진짜 많더라고요. 지금은 많이 넘었지. 우리가 83년생. 그러니까 그만큼 네. 이 결혼이라는 게 참 어려워지고 사실 이게 되게 거대한 약간 벽처럼 느끼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뭐 그냥 이제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결혼을 잘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결혼을 못한다기보다는 제가 느끼는 바로는 결혼을 안 한다. 선택적으로 안 한다라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주변에서 결혼 안 하신 분들, 못 하신 분들이에요? 아마 안 하셨을 거예요. 선택적으로. 안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안 하는 거.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들지만 사실은 이게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비혼을 택하신 분들이 훨씬 많고, 우리가요 결혼을 하고자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노력하면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노력하지 잘 않는 것 같아요. 요즘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사실은 평균의 실종이라는 시대잖아요. 저희가 평균이 없다는 거잖아요. 사회를 구성하고 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개인들이 사실은 다 나노화됐기 때문에, 우리가 나노인간이라는 말도 여러 번 쓰지 않습니까? 나노화됐기 때문에 평균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전부터 생각하고 있던 뭐 가정, 결혼, 뭐 성인이라면 20, 30대에는 해야 돼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예 사실은 사라진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죠. 그러면은 왜 그런가요? 답들은 정해져 있어요. 오히려 반문할 수 있죠. 왜 결혼을 해야 되나요? 그렇죠. 이런 시대가 사실은 이런 세대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못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선택적으로 안 하고, 그 안 함에 있어서는 결혼 자체를 굉장히 뭔가 뭐 인생에서 꼭 해야 될 일이라던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굳이 왜 해야 되는가? 지금 집값도 비싸고 나 혼자 살기도 힘들고 하는데, 근데 이런저런 사정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근본적으로는 결혼에 대해서 어떤 의구심이라고 들기도 하고, 그거를 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벽들, 말 그대로 사실 제일 큰 거는 자녀 아니겠습니까? 결혼과 결혼을 하지 않는 어떤 그냥 동거의 형태를 봤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자녀의 유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나는 내 한 몸도 사실은 그렇죠? 하기가 힘든데 내가 자녀를 또 키워서 이 작은 인간을 또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너무 사실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결혼 자체를 조금 많이 선택적으로 안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내가 미혼일 때 어떤 생활 수준 대비 훨씬 더 나빠질 것 같고, 그다음에 그게 꼭 꽤 한 뭐 1, 2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뭐 몇십 년을 그렇게 살아야 될 수도 있는데, 그게 과연 나한테 지금 행복보다 뭐 더 나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의문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정말 뭐 괜찮은 사람이 나타나면 하고 아니면 말지 뭐 약간 이런 게 어떤 좀 시대에 많이 좀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해요. 그래, 결혼하고자 하면 해요. 왜냐하면 요즘에 저는 그때 잘 코로나 시대 거쳐가지고 결혼정보회사의 가입률이 훨씬 더 높아졌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는 것 같아요. 끝끝내는. 끝끝내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혼이라는 게 보면은 약간 그런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 결혼도 이제 나보다 좀 괜찮은 사람, 뭐 약간 이런 사람, 약간 좀 그런 사람들 많이 좀 원하고, 뭐 예를 들어 나보다 뭐 조건이 뭐 예를 들어 안 좋고 경제력이 안 좋은데 그냥 내가 먹여 살릴게, 뭐 약간 이런 식은 요즘에는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거 맨날 그거 보잖아요. 맞벌이나 이런 게 좀 많다 보니까. 자기보다 나은 사람 원하는데 상대방 입장 한번 생각해봐라. 너라면 너랑 결혼하겠냐고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뭐 어떤 경제 차이가 많이 나는 상태로 결혼을 해서 뭐 잘 사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뭐 이제 그렇게 되면은 뭐 나중에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안 좋아지는 케이스들도 많이들 가나요? 아니면은 이 뭐 경제력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부도 결국에 뭐 이렇게 잘 사는 것 같은지 어떠세요? 보면은.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좀 경제적이 좀 뭐 비슷하거나 아니면 뭐 둘 다 없는 상태에서 만나는 게 차라리 좀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차라리 어릴 때 빨리 만나서 그냥 같이 고생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엔 좀 나이가 점점 차다 보니까 이제 나도 좀 갖추고 싶고 저 사람도 좀 갖추는 걸 바라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결혼 못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가지고. 이게요, 사실은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돈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네. 그거랑 반대로 내가 조건을 먼저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헤어지는 수순을 갈 수밖에 없는 게 그 조건이 계속 유지될 수 없거든요. 결혼 이후에. 그렇죠. 그래서 그 내가 결혼의 조건이 돈이었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라고 하면은 결혼을 유지할 이런 이유가 없어지는 거고 사실은 그렇게 해서 이혼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진짜 많아요. 네. 내가 이거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하면서요. 그러니까 뭔가 그 결혼 전에 어떤 뭐 생활 수준이라든지 뭐 예상되는 거랑 달라지면은 오히려 그냥 더 쉽게 헤어질 수 있다. 오히려 예, 분해하시고 그거를 사기 결혼 당했다고 생각을 하시고 내가 그걸 보장 받았어야 되는데 보장받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막 붕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건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입니다. 네. 예. 경제적으로 이제 돈이 많은 예를 들어 뭐 가장 쉽게 그냥 뭐 예를 들어 남편이 돈이 되게 많아 네. 그런 분하고 결혼했다 그러면 이게 무조건 행복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남자가 예를 들어 돈 엄청 많은 집하고 결혼했는데 이혼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지 않나요? 많아요. 그러니까 뭐 돈만 보고 결혼했는데 이혼하는 경우 이런 많아요. 어떤 뭐 케이스? 근데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오히려 남자분들이 이혼 소송 많이 해요. 아 남자들이 나중에 네. 이혼을 해요? 남자들이 금방 돈이 많으면 사실은 많은 여자들이 뭐 이렇게 다가올 수 있겠죠. 그래서 결혼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그게 나쁘다 좋다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둘이 니즈가 맞았으니까 결혼을 하는 건데 오히려 그런 결혼에서는요 남자분들이 빨리빨리 이렇게 실증을 내시고 오히려 본인이 이혼 소송을 하신 경우가 훨씬 많아요. 훨씬. 근데 유책사유잖아요. 유책주의잖아요, 우리나라는. 맞아요. 그럼 못해요. 못해요. 그리고 배우자 입장에서는 여자분 입장에서는 안 해주죠. 네. 나도 그거를 보고 했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식인 보통 이제 마무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일반적인 이혼 소송에서 나올 수 없는 재산 분할을 더 해주고 좀 조정으로 더 많이 해주고. 끝내요. 예. 예. 그냥 이게 결국에 이제 돈만 본다는 거, 뭐 이게 이 결혼의 행복과는 또 약간 관련이 없을 수도 있고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는 거네요. 당연한 얘기죠. 네네. 네, 그러니까 너무 약간 근데 요즘에 워낙 그 돈에 대해서 좀 약간 중시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뭐 돈 많은 여자, 돈 많은 남자 뭐 이렇게 찾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게 뭐 결혼의 어떤 뭐 본질은 아닐 수도 있다. 본질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또 요거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최근에 이게 40, 50대 분들의 어떤 뭐 이혼율이 뭐 늘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제가 본 것 같은데 그것도 네. 뭐 사실인지. 22년도 통계청 자료를 보면은 사실은 남녀 중에서 이혼율이 가장 높은 구간은 40대 초반입니다. 40대 초반. 네. 왜요? 왜 높은 초반. 거야? 40대 초반. 네, 40대 초반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근데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뭐 40대 초반은 유난히 막 이혼율이 높다 이건 아니에요. 항상 네. 이혼율은 항상 같이 비슷비슷한데 뭔가 사람들이 이제 뭔가 유의미한 어떤 의미가 있을 거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40대 초반은 항상 그냥 높아왔어요. 그냥 사실은 저는 이러거든요. 사람들한테 맨날 와가지고 한 3년, 2, 3년 정도 된 이제 부부들이 와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3년 동안에 이혼을 안 하고 산다는 건 진짜 기적 같은 일이다. 그때 전쟁을 다 겪기 때문에 네. 그때 버티는 사람, 그 이후에 혼인 기간을 계속 유지하는 사람들은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렇지 않아요? 정말 많이 싸우잖아요. 3년 정도가 네. 마지노선이고 넘어가면 오히려 좀 안 싸우고. 그때 이제 볼장 다 보고서 그런 것 이제 같기도 하네요. 그렇죠. 네, 초반에 많이 싸우죠. 예, 약간 이제 뭐 포기할 거 포기하고 조율을 해가면서 첫 아기 낳고서 이제 돌 지나고 이제 아장아장 걸을 때까지 그때까지가 사실은 가장 힘든 시기니까 그때까지 버티면은 여러분들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대신에 이제 그렇게 한 고비 겪고 나서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좀 올라가면은 다시 또 이혼 생각을 또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왜 초등학교 가면 왜 이혼을? 조금- 오히려 좀 경제적으로 가장 또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그때는 아이들이 손이 덜 가고 그 전까지는 되게 바빠. 아이들 뒤지적거리 하더라. 근데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올라가고 하면은 조금 여유로워. 그러면 부부와의 두 사람과의 관계를 조금 다시 한번 돌이켜 볼 수 있죠. 그때 외도도 많이 일어나고 사실은 예, 그때 이혼이 많이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옛날에는요. 아이가 일단 있으면은 굉장히 이혼하는 거에 심사숙고하시고 아이한테 뭔가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는 것 같아가지고 많이 심사숙고를 하시고 아이 때문에 이혼은 조금 힘들어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는데요. 요즘에는 오히려 아이보다는 본인의 어떤 인생, 그렇죠? 예. 아이도 사실은 뭐 이혼을 해서 부부가
부모의 역할을 잘하면 네. 큰 문제 없이 잘할 수 있다는 인식들이 많이 있으니까 예, 아무래도 본인 인생, 본인의 행복 이런 거를 많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전만 하더라도 아이 막 2명 낳는 경우도 많았으니까 둘 낳으면 사실 신혼에다가 아이들 키우고 하면 한 10년 훌쩍 가버리는데 지금은 이제 애 하나 낳으면 뭐 한 5, 6년 정도 지나면은 이제 애도 이제 어느 정도 좀 크고 이러니까 오히려 뭐 그때 가서 안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네요. 네. 아 그러면 뭐 그 외에 어떤 뭐 이혼 사유 같은 것들 뭐 이렇게 연령별로 뭐 좀 대표적인 게 있을까요? 연령별로 20대부터 70대까지 항상 1위는 외도. 신혼이혼에서는 이제 성격 차이. 성격 차이라는 게 결국에 뭐 생활 방식의 차이가 결국에 조율이 안 돼가지고 싸우다가 헤어지는 경우가 많죠. 예. 그 외도 얘기 나와서 여쭤보는 건데 외도로 헤어지는 경우에 결국에 대다수의 어떤 그 뭐랄까 유책이 없는 분, 네. 그냥 상대 네. 배우자라고 해야 될까? 네. 이분들은 내 이럴 줄 알았다라고 보통 말을 하나요? 그러니까 낌새를 다 알았는데 결혼하신 케이스인가요? 연애 때 한번 바람을 폈어요. 네. 근데 이제 싹싹 빌어서 결혼을 했죠. 근데 이제 그분들은 이제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외도를 하잖아요. 한 번이 안 해요. 습관성으로 해요. 네. 벌써 이제 이미 연애 때부터 뭐 바람 피고 이렇게 하신 분들은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혼을 안 해요, 오히려. 연애 때 바람핀 분들이 이혼을 안 해요? 연애 때 내 배우자가 이미 남친 여친이 바람을 핀 이력이 있었는데 그걸 눈 감아주고 용서를 해주고 결혼을 하고 그 이후에 결혼 생활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몇 차례 발생을 하지만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혼을 안 합니다. 왜요? 빠졌으니까. 알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요. 이런 분들이요. 배우자를 일단 굉장히 사랑해요. 하긴 그러니까 바람을 펴도 결혼했겠지. 네. 예. 굉장히 애정이 되게 커요. 그리고 이분들은요. 배우자들이 굉장히 요 바람만 빼면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보통 그거 하나만 빼면 참 바람만 잘해. 빼면은 나한테 굉장히 좋은 배우자, 나한테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가장 예,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또 제일 큰 이유는 뭐냐면 걸리잖아요. 헤어져요. 습관성이기 때문에 그러네. 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은 거죠. 이 사람하고 이성하고 계속 연을 맺으면서 몰래 만나고 이러는 게 아니고요. 만남 즉시 헤어져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걸리면은 바로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고 네. 다시 또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꾸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또 새로운 이성을 만나고요. 다시 돌아오겠지. 약간 이런 거구나. 저의 말은 진짜 믿으세요, 진짜. 아마 이 경험자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한 번도 뭐 그런 일이 없었는데 좋은 결혼 생활을 하다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배우자의 외도를 발각한 경우에는 이혼하시죠. 그런 케이스 10%. 보통 그런 경우에는 막 진정한 사랑을 찾았네 뭐네 하면서 기존의 가족을 버리려고 하는 케이스가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약간 그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기 질문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뭐 말도 안 되는 이혼 사유로 가져와가지고 네. 갑자기 나는 뭐 배우자가 싫어졌다 뭐 네. 이렇게 해가지고 나 이혼하고 싶어요 변호사님 그러면서 이혼 좀 시켜주세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찾아오거든요.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결혼 제도와 맞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맞아. 뭐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있어요? 진짜 주변에 있으세요? 있죠. 결혼 안 하는 사람들 중에.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은 안 하는 게 맞는데 하고서 한 10년 살았어. 애도 둘 낳는데 저는 결혼 제도와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래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 싶대요. 항상 그래요. 그럼 선생님 결혼 제도와 맞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맨날 그래요. 그러면서 이 말을 시작하다 보면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그런 분들의 부류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기적인 분들.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함으로써 내가 결혼 전에 했던 생활 패턴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없어. 내 뭐 취미 생활이나 내가 어떤 그쵸 네. 생활 방식 이런 거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어요. 나 일주일에 5번 술 먹던 사람인데 그거 제한됐어. 그 빨리 들어가야 돼. 나 맨날 어디 여행 가던 사람인데 그거 못해. 이런 거 있잖아요. 결혼 전에 했던 생활 방식이 제한을 받으면서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결혼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희생을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네. 결혼을 하면 당연히 생활 방식이나 가치관은 거기에 맞게 달라져야 되는데 그 예전 생활을 그대로 고수를 하려고 하고 그게 못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이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분들이 나는 살아봤는데 결혼 제도랑 안 맞았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고요. 네. 사실은 더 많은 케이스는 이런 거예요. 사실은 막 얘기를 들어봐요. 결혼 제도랑 안 맞았어. 그래서 막 뭐 배우자에 대해서 막 이렇게 뭐가 마음에 안 들고 뭐가 마음에 안 들고 얘기하는데 진짜 다 시답지 않은 것들 얘기하는 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시답지 않은 얘기. 그래서 내가 가서 딴 문제가 있을 텐데요. 제가 그래요. 그러면서 여자친구 남자친구 없냐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런 분들이 없대요. 그러면서 여자친구 남자친구 없고요. 그냥 고민 털어놓는 친구는 한 명 정도 있습니다.
그냥 고민. 산책하는 친구 한 명 정도는 있습니다. 산책 정도를. 외부적인 요인, 이성적인 요인이 반드시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요. 예,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이제 다른 얘기들을 하시면서 이혼을 하고 싶다. 이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라고 얘기하면 저 사실 내쫓아요. 선생님 그거 되게 비겁한 짓이고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이성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정 이혼하고 싶으시면 배우자 앉혀놓고 진지하게 얘기를 하시면서 진솔하게 얘기를 하시면서 얘기를 하셔야지 트집을 잡아가지고 이혼을 하시려고 하냐. 그거 너무 비겁한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결국에 그 연애 때 예를 들어 뭐 이렇게 그런 사고가 없는 분들이 오히려 나중에 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그 어떤 결혼 과정 중간 중간에 이게 항상 뭐 바쁘다, 뭐 이렇게 힘들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되게 사이도 멀어지고 그러는데 이제 그러지 말고 이제 잘 유지를 해야 되겠네요. 그 결혼을 하려고 할 때 뭐 예를 들어 뭐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결혼하려다가 뭐 이렇게 깨져가지고 아니면 뭐 연애 단계에서 뭐 이제 헤어진 다음에 갑자기 뭐 스토커로 돌변한다거나 뭐 이런 일들도 막 있었을 것 같은데. 요즘에 근데 화두가 사실 안전 이별이잖아요. 안전 이별. 예, 너무 무섭죠 사실. 맞아요. 뭐 막 일가족을 막 살해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많죠, 정말 많고 그 요즘에는 이제 뭐 다른 양상으로는 요즘에 많이 사귀다가 헤어지면은 이렇게 내용 증명 많이 보내요. 내용 증명을 뭘 보내요? 사귀다가. 사귀다가 헤어졌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사준 뭐 이렇게 다시 돌려줘라. 네. 우리 데이트 비용 내가 이렇게 썼는데 반 정도 청구한다 이러면서. 요즘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다. 정말로. 진짜 많이 바뀌었다. 정말로. 그리고 연인 간에 성관계 할 때 남자분들 녹음하시는 거 필수예요. 진짜. 필수예요. 왜냐하면 그게 동의받지 않은 관계라고 했을 때 정말 큰 문제가 되고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정말 있기 때문에 좀 많아요. 뭐 많다기보다는 뭐 그냥 일상이죠. 일상 정도요? 그래서 요즘에 젊은이들은요, 그냥 엄마들도 그렇게 아들들한테 대학생 아들들한테 가르친다. 녹음을 해야 된다. 아니면은 동의 받아라. 동의 받고. 동의를 어떻게 받아요? 동의 받고 시작한다. 동의라는 거를 뭐 녹음을 녹음을 동의. 정말이에요. 네. 그래요? 네. 너무 뭔가 잘 알아보지 않고 막 신고하는 것들도 너무 많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정말로요. 그러면 그냥 예를 들어 막 기분이 나빠져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성범죄자로 막 남자친구 신고하고 막 헤어지자고 하니까 그걸 뭐 신고하고 뭐 이런 일들도 있는 거예요? 정말 많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우스갯소리로 우리 옛날에 무슨 어떻게 남사스럽게 녹음이냐라고 하지만 지금은 당연한 듯이 얘기가 됐고요. 제 동료 중에서도 그렇게 정말 얘기하는 애 있었어요. 무조건 녹음이지. 동의만 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직전까지 얘기를 하겠죠. 동의의 효력이 24시간은 가는 건가요? 예를 들어 막 6시간 이후에 기분이 나빠졌을 수도 있잖아요. 그나마 그게 있으면은 나중에 뭐 신고를 당하거나 이렇게 어떤 불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이런 걸로 해서 전후 사정이 이렇습니다라고 해서 할 수가 있죠. 정말 많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남자만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남자도 이렇게 무고를 하는 경우도 있나요? 남자 강제추행 당했다고 해서 종종 하는 경우는 있는데요. 실무에서는 많지는 않고요. 여자만 인정받고 남자들은 아니요. 그 이론적으로는 다 가능한데 이제 사실은 물리력의 차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힘들고 그 요즘에 그 데이팅 앱들 정말 많이 사용하잖아요. 데이팅 앱에서 정말 많이 만나고 거기서 결혼도 하고 많이 하시는데요. 데이팅 앱에서 의도적으로 이제 남자들한테 접근을 해서 뭐 성관계를 한 다음에 이제 그거가 동의되지 않는 관계였다 하면서 신고하기 전에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는 뭐 하루에도 수천 건 되는 것 같습니다. 수천 건이나. 네, 전국에서 한 수천 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막 울면서 전화하죠, 막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이렇게. 야, 그러면 그런 것들이 만약 녹음이 안 돼 있으면은 힘들죠. 어떻게 해결을 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내부적으로 두 사람 간의 은밀한 내역이기 때문에 입증되기 힘들고 그렇게 되면은 피해자라고 자처하는 사람의 진술을 믿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일관되면은 피해가 있었다고 많이 수사를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무서운 거죠. 이걸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빨리 합의로 시도하고 싶고 빨리 합의를 해서 끝내고 싶고 그거를 사실은 역이용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아요. 그래요. 그러면 이게 뭐 퍼센트는 뭐 구할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뭐 예를 들어 뭐 그렇게 증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뭐 꽤 많이들 이렇게 실형이 나오고 막 하는 건가요? 많고요. 대신에 그렇게 고소건 중에서 혐의가 입증 안 된 경우도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진짜 깜빵에 갈지 아니면 무혐의가 될지 다툴지 모르고 또 특히 뭔가 공직에 있으신 분들이나 그렇죠? 어떤 본인의 어떤 그 사회적인 지위나 아니면 직업적으로 연관돼 있으신 분들이 그런 범죄에 연루되면은 직업적으로 다 타격을 받기 때문에 그걸 또 알아요. 또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상당히 좀 위험하네요. 이게 위험해요. 조심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지금 우스갯 지금 그거 남사스럽게 아니에요. 진짜로. 예. 그럼 녹음만 효력이 있는 건가요? 뭐 예를 들어 뭐 카톡 이런 걸로도 안 되는 거예요? 문자나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카톡으로 이제 집에 가가지고 보통 이제 여자분들이 그러잖아요. 나 기분이 나빴어. 사과해.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일종의 그 사과하시면 안 돼요. 아 거기서 사과하면 안 돼요? 사과하면은 강압적으로 했다 이런 취지로 또 보일 수 그런 있기 거예요? 때문에 네가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 이런 것도 사실은 되게 조심스럽죠. 그게 하나하나 나중에 다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들이 될 수 있으니까. 네. 이거 되게 심각한 얘기가 혹시나도 젊으신 분들 한번 좀 고민 많이 해보시는 우리가 게. 안전이별 얘기하다가 이렇게 아니 근데 됐는데요. 이거는 어찌 보면 안전이별의 약간 개념하고는 약간 다른 것 같은데 안전이별은 약간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헤어졌는데 남자친구가 막 집착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거 아닌가요? 맞아요. 예. 물론 여자친구도 집착할 수도 있겠지만. 맞아요. 네. 그러면 이런 거 뭐 소위 말하는 게 스토커 뭐 이런 걸 텐데.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범죄 너무 심각한 범죄로 가는 거고 네. 요즘에 이제 스토킹 처벌법이 너무 강화돼 가지고 아 그래요? 예, 정말 스토커들이 있죠. 예, 너무 심각한 범죄잖아요. 네. 근데 이제 부부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외도가 의심스러워. 그래서 뭔가 증거를 확보해야 돼. 나를 네. 위해서.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휴대폰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배우자를 미행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미행하는 행동에 대해서 스토킹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요즘에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미행을 안 하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GPS 기계를 다루라는 얘기인가? 그것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죠. 휴대폰에 잠금 장치가 없이 된 내 배우자의 휴대폰을 보는 것도 형사처벌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피해 배우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요즘에 막 얘기를 하는 게 그런 것들이 되게 강화되고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증거를 그러니까요. 확보를 하고 어떻게 외도의 증거를 확보를 해서 저들을 응징하고 저들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하고 위자료 소송을 할 것이냐라고 해서 굉장히 울분에 찬 목소리가 많고 뭔가 증거 확보에 있어서 좀 더 다양한 것들이 사실 시도되고 있죠. 아 그래요? 이제 요즘에 뭐 블랙박스 뭐 이런 거 뭐 이런 것도 이제 잘 안 걸리고 뭐 이러는. 아유 것 같은데. 블랙박스 되게 고전적이에요. 아 그래. 아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이제 어쨌든 뭐 개인 정보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뭐 그렇게 하는 거긴 할 텐데 현실적으로 그러면 이제 뭐 어떤 증거를 잡거나 이런 게 좀 쉽지는 않겠네요 아무래도. 아 정말 힘들죠. 요즘에는 또 뭐 저도 이제 많이 죄송한데 일조를 하고 있지만 유튜브나 이렇게 인터넷에서 너무 많은 정보들이 사실은 쏟아져 나오기 안 때문에 법 이런 안 거요? 걸리는 법, 그다음에 찾아내는 법. 그러면 그걸 역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정보들이 너무 다 공개가 돼 있고 공유가 돼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거를 쌍방 다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증거 좀 더 치밀하게 막 속이죠. 사실은. 네. 부부 사이에 뭐 그런 얘기 해주셨지만 이제 연애 사이에서도 이게 저희 채널에서 뭐 이제 연애하면서 이제 결혼을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다가 뭐 끝나고 파혼하기도 하지만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깔끔하게 끝내고 싶은데 막 상대가 계속 집착하고 이러면 이게 막을 수가 있는 건가요? 아 막을 수야 있겠죠. 그러니까 연인 관계로서는 이제 더 이상 이제 끝나는 거지만 대신에 집에 찾아오고 그러면 어떡해요? 그거 스토킹인데요. 그거 처벌이 돼요? 처벌돼요. 아 그래요? 네. 요즘에 너무 강해져가지고요. 처벌이 돼요. 뭐 그러면- 문자 맨날 보내고 전화 맨날 하는 것도 다 스토킹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처벌을? 옛날에는 참 그거를 뭐랄까 막 집 앞에서 기다리고 하는 걸 되게 낭만처럼 그럴 수 있죠. 여기던 눈도 시절, 내리면 또. 예, 낭만처럼 여기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큰일 납니다. 아, 큰일 나요? 예, 다 어. 신고당해요. 그러니까 신고하면 어떤 식으로 막아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예를 들어서 단순히 신고했을 때는 뭔가 기다리고서 마주쳤다 하면은요 경고에 끝나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그런 행위들이 반복되면은 정말로 형사 처벌이 되는 거예요. 네. 처벌이라면 뭐 징역도 사나요? 징역까지는 아니고요. 요즘에 보면은 스토킹 같은 경우에 뭔가 쫓아다니고 계속 연락 지속적으로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벌금형 정도가 일단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네. 그 수위가 높아지면 사실은 어떤 행동에 따라서는 좀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이 예상되기도 하죠.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그래도 계속 찾아오고 그러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접근 금지 뭐 이런 할 수 거 있어요. 해요. 해요. 예. 아 근데 그런 거는 약간 외국 영화는 막 해주는 것 같은데 보면 우리는 더 약간 막 못 막아주고 막 이런 그런 접근 약간 금지가 생각도 그냥 있는데. 이런 거예요. 그냥 접근 금지 해 100m 이내 들어오지 마. 그리고 만약 들어오면은 또 뭔가 또 과태료 내야 돼. 이 정도니까 네. 이 사람이 맘 먹고 그냥 광인이 맘 먹고 그냥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지금 뭐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흉악한 무서운 범죄들이 그거 다 접근 금지 이미 다 된 상태인 건데 네. 그거를 지키지 않는 거죠 전혀. 그러면 그냥 막 찾아와서 또 다시 막 문 두드리고 하면은 예를 들어 뭐 이제 징역을 보내라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사람들이 안 할 수도 있을 텐데 네네. 그 정도까지는 또 아닌가요? 그 정도까지 심각하지는 않고 갈 수는 있지만 일어나는 일들에 비해서 거기까지 처벌 수위가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러면 그냥 뭐 네. 경찰 다시 불러서 뭐 설득해서 보내는 정도. 옛날에
옛날에 막 그랬잖아. 그냥 무슨 뭐 연인 간의 싸움인데 뭐 네. 부르냐 막 이러면서 그냥 막 네. 가기도 하고 막 그랬다고 막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 요즘에는 아예 양상이 달라져서 남자분이든 여자분 다 조심을 하셔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